2단 신문소는 그림자 속에서 제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사회 부패, 타락과 비리부터 외계인과 카오스 등 모든 위협을 주시하지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이들이 동원하지 못할 자산과 군대는 없으며 여기에는 인류 제국의 초인 전사 아스타르테스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챕터가 2단 신문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챕터는 일명 챔버 밀리턴트라 불리며 2단 신문소의 검으로 활약하죠. 하나는 2단 신문소의 악마위협 전담 부서 오르도 말레우스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악마 사냥꾼 그레이 나이트 챕터, 다른 하나는 외계인 위협 전담 부서 오르도 제노스와 함께하는 최정예 외계인 사냥꾼 데스와치 챕터입니다. 오늘은 데스와치 챕터 특집입니다. 데스와치 챕터 개요. 대부분의 스페이스 마린 챕터들은 한 가지 맹약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외계인들과의 영원한 전쟁을 위해 전력 중 일부를 데스와치 챕터로 보내겠다는 서약이지요. 이 맹약은 오래전 31,000년기 인류제국 전체를 위협했던 한 오크 전쟁 군주 일명 비스트가 일으킨 뇌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인류제국은 막대한 희생 끝에 비스트를 처단하고 승리하였으나 외계인들의 위협이 인류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지요. 그리하여 인류제국 하이로드들의 감독 아래 비밀스러운 외계인 전문 사냥꾼 챕터가 창설되고 챕터들의 맹약이 맺어지니 그것이 바로 데스와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맹약에 따라 울트라마린부터 블랙 템플러까지 서약을 맹세한 챕터들 모두는 외계인 사냥에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형제들을 선별해서 파견해야 합니다. 챕터 중대장이 형제의 재능을 눈치채고 건의하고 챕터 아포테카리가 신체의 순수를 확인하며 채플린이 그의 인격의 강함과 순결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챕터의 새 장교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선별된 형제는 챕터 마스터의 최종허가 아래 데스와치 후보로 추천되고 데스와치 챕터는 이러한 추천자들 중 운 좋은 자들을 자신들의 끝없는 외계인 사냥 봉사에 합류시키지요. 따라서 데스와치 챕터는 절대로 보통의 챕터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전장과 최악의 외계인을 상대해본 최고의 외계인 사냥꾼들이 모인 챕터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챕터들에서 모였지만 인류의 수호와 외계인의 박멸이라는 의무 아래 라이온과 페러스의 자손이 어깨를 맞대고 러스와 카네후에가 함께 돌진하여 외계인들을 쓰러뜨리죠. 수천 년간 데스와치의 형제들은 영원토록 경계하는 눈이자 귀로 인류 이전의 외계인 악기든 신생 외계 제국들이든 상관없이 외계 위협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파괴하였습니다. 데스와치 챕터는 각자가 지닌 최고의 기술과 협력, 신뢰와 다양성을 무기로 삼아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황제가 스페이스 마린을 만들며 바랬던 비전일 것입니다. 긴 경계. 데스와치로 최종 선택된 후보는 원래의 챕터에서 환대를 받으며 경계 요새로 호출됩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지요. 일명 블랙 쉴드라 불리는 요원들은 데스와치로 오게 된 사연과 모 챕터를 감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은 물론 모 챕터와 정체조차도 완전히 지워버린 이들이지요. 따라서 블랙 쉴드에는 어느 챕터의 마지막 생존자, 레니게이드로 돌아선 챕터의 마지막 충성파, 심지어는 충성을 바쳤던 세력이 밝혀지면 바로 처형당할 고대의 인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마린2의 주인공 타이투스 또한 이러한 블랙 쉴드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챕터로 돌아오기 전까지 데스와치 챕터의 블랙 쉴드 요원 룰루스로 활약했지요. 그라이아 성전 직후 2단 신문소에 끌려간 탓에 자신이 챕터의 오점이 되었다고 판단한 타이투스는 게임 본편 시점까지 스스로 데스와치의 블랙 쉴드로의 봉사를 택하며 정체를 감추고 있었죠. 어쨌든 여러 출신에서 선택된 데스와치 후보들은 경계 요새에서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합니다. 경계 요새는 데스와치 챕터의 비밀 작전 기지이자 강력한 요새로 은하계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계 요새 각각은 감시 군주가 통솔하고 감시 중대장들이 요새의 감시 중대들을 지휘합니다. 데스와치 특성상 단일 챕터 마스터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상 감시 군주들이 최상위직입니다.
감시 군주들은 2단 신문관 군주조차 예를 다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지닌 존재로 그 권한과 책무가 워낙 막중하여 다시는 원래의 챕터로 돌아갈 수 없지요. 감시 군주는 각자가 담당하는 감시 요새의 상상을 초월한 전쟁 자산들을 동원할 권한이 있으며 은하계 사방에 이들이 통치하는 요새들이 은밀히 위치하여 그림자 전쟁을 수행 중이죠. 예를 들어 울트라마의 탈라사 프라임 행성은 데스와치 훈련 행성이자 경계 요새이며 타이라니드 하이브 함대와 타우 종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펙스 베나토리스 경계 요새는 세그먼툼 옵스큐러스의 드루카리를 감시하고 해당 지역의 외베이 포탈들을 주시하며 민감한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오닉스 페트롤은 함대 형태로 움직이면서 유랑하는 아엘다리 크래프트 월드를 감시하며 이들 덕분에 최소한 세그먼툼 솔라에서의 아엘다리 활동이 매우 드물어졌죠. 피크만 요새는 은하계 변방이자 악명 자자한 지역인 구울 스타즈 일대를 감시하면서 특히 네크론과 같은 고대 위협들을 완전히 말소시키는 식으로 인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새들 중 하나에 배치된 후보는 극한의 신체 훈련 및 정신조절, 최면식 주입교육 등 고통스럽고 혹독한 방식으로 이미 뛰어난 외계인 사냥 능력을 극한까지 강화합니다. 특히 최면교육은 심층 정신의 챕터 창립 이후로 상대했던 모든 외계종의 본성과 약점을 완벽히 주입하기에 시술자는 초면인 외계종조차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모든 정보를 떠올릴 수 있죠. 영입된 마린이 모든 훈련을 마치면 이전 챕터의 계급과 상벌은 모두 무시되고 킬팀이라 불리는 데스와치 식 분대에 배정됩니다. 킬팀 분대는 서로 다른 챕터 출신의 형제들로 구성되며 그들 각자는 고유한 전통과 전문 능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개인과 챕터의 성향과 라이벌 의식에 따라 충돌과 반목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위대한 인류의 영웅들로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목표로 무장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서로 존중하고 유대감 아래 함께하며 위기를 이겨내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되죠. 킬팀이 전장에 투입되면 그들은 부분의 합 이상의 시너지 아래 서로 협력하며 싸웁니다. 각 분대는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거대한 외계 제국까지 무너뜨릴 승리를 거둘 수 있지요. 데스와치의 장비. 데스와치 챕터는 인류 제국이 제작 가능한 최첨단, 최강의 무구와 장비를 보급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이들은 인류 제국의 외계인을 향한 생존 투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류 제국 내에서 이단처럼 여겨지는 혁신과 발명조차도 인류의 생존이라는 목표 아래 데스와치 챕터에서는 무기부터 전술 전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허용되고 있지요. 모든 데스와치 요원들은 감시 요새 내의 무기고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신의 전투 방식에 가장 걸맞는 전투 도구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원래 장비가 좋다면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갑주는 퍼스트본 마린의 에런트 아머, 프라이머리스 마린의 택티쿠스 아머 등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진 기술장인의 작품으로 하나하나가 특별한 유물입니다. 모든 데스와치 요원들의 갑주는 황제를 향한 순수한 봉사를 뜻하는 검은 색으로 칠해집니다. 대신 한쪽 견갑에는 고유의 은빛 도색과 특별한 견갑, 반대편에는 원래 챕터가 새겨진 견갑이 주어지지요. 이들의 무기는 다른 챕터의 어떠한 장비보다도 훨씬 진보되었습니다. 오직 데스와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아티펙스 패턴 볼터부터 시작하여 드레드노트용 중화기를 첨단 기술로 휴대화시킨 데스와치 프레그 캐논과 각종 첨단 콤비 무기류, 헤비 볼터와 헤비 플레이머가 첨단 반동 감시기와 결합된 임페르누스 헤비 볼터, 심지어 증오스러운 외계 기술, 특히 네크론의 분자 재정렬 기술을 사용했다 여겨지며 어떠한 형태의 적 보호막도 관통한다는 제노페이즈 블레이드 같은 무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탄환조차도 타 챕터에서는 베테랑 전용의 귀중한 특수 탄환인 헬파이어, 크라켄, 드래곤파이어턴 등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동원 가능하며 하이브 도시급 가치의 희귀탄도 존재하죠. 심지어 시간 자체를 무기화한 시간 동면 폭탄, 단 하나로 행성을 소멸시키는 둠즈데이 핵탄두 등도 있는데 이러한 무기들 대부분은 단종된 것들로 오직 감시 요새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수송선조차도 데스와치 챕터만의 고유 수송선인 폴구스 블랙스타를 사용합니다.
이 첨단 기술력의 수송선은 적의 대부분의 스캔을 피하면서 막대한 화력을 토해낼 수 있지요. 데스와치의 현재. 제국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데스와치 킬팀들은 이단 신문소와 협력하여 놀라운 업적들을 세워왔습니다. 비밀 속의 외계인 침략을 막아내고 오염된 함선을 정화하거나 위험한 외계종들을 멸망시켰지요. 부활한 네크론 툼월드를 잠재우고 외우주의 공포 티라니드의 척수함대들을 태워 위협을 제거했으며 간사한 아엘다리의 음모를 박살내고 오크와 의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대균열 이후 인류제국은 전례 없는 외계인 침공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니힐루스의 경계 요새들은 자원 보급 없이 고립되거나 외부의 적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죠. 이에 제국의 로드 커맨더 프라이마크 길리머는 올티마리스 칙령을 긴급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창설된 프라이머리스 마린 챕터에게 데스와치 11조를 부과하는 명령이었지요. 이를 통해 데스와치 챕터에도 프라이머리스 신병들이 요원들로 활약하게 되었고 데스와치가 더 효율적으로 외계인들을 사냥하고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례 없이 폭증한 카오스의 위협 아래 제국군은 어느 때보다도 얇게 퍼졌습니다. 때를 틈타 은하계 사방에서 수천 외계인 종족들이 전면적인 침공을 벌이고 있지요. 옥타리우스의 오크 제국이 마침내 방벽을 넘으며 수많은 오크와 티라니드가 쏟아졌습니다. 퍼라이어 넥서스에서는 전례 없는 네크론 위협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서쪽에서는 예측 못한 4차 티라니드 침공이 시작되며 테라를 위협하고 있으며 동시에 최악의 오크인 가즈쿠리 아마게돈 행성을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데스와치 챕터는 전례 없는 한계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인류의 멸망과 은하계의 엔드타임이 머지않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과 그 다음의 시대에도 인류를 남기기 위해서 데스와치 챕터의 요원들은 단 한 명조차도 싸우고 있습니다. Hatred, we make our vow. Suffer not the alien to live. 자, 이번 주의 설정 영상 주제는 보셨다시피 데스와치 챕터였습니다. 자, 그레이나이트 챕터에 대한 설정 영상은 이전에 만든 적이 있어서 데스워치도 뭐 예전에 만들었겠거니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데스와치 챕터에 대한 설정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카오스 게이트의 신작 후속작이 나왔죠. 카오스 게이트 데몬 헌터즈에 이은 카오스 게이트 데스와치가 지난번에 이제 워해머 스컬즈 행사 때 발표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도 나고 해서 미리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카오스 게이트 데몬 헌터즈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데스와치도 정말 갓겜으로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기대가 많은 게임. 멋있잖아. 일단 데스와치 하면은 참 여러모로 멋있죠. 뭐 여러 챕터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각자의 장기를 살려서 인류의 적과 맞서 싸운다는 그 컨셉이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미니어처 게임에서는 참 안습해진 팩션이기도 하죠. 원래 단독 팩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니어처 게임상 단독 팩션이 아니고 에이전츠 오브 더 임페리움 제국의 요원들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미니어처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슈퍼땡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